그럼 사실 그 비용이 거기서 거기거든. 그 기준이 없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. 그러면 그 피해는 그대로 고객들이 보는 거거든. 이쪽으로 찍어주세요. 저는 이쪽이 더 낫거든요. 아, 커피 지금 저희 직원들 커피 사러 가고 있어요. 오케이. 뭘 오케이야? 아니 여기 카페는 없습니까? 이 커피집이야. 커피집. 예. 커피 좀 저쪽에 나가셔야 돼요. 저기. 아, 여기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바로 부산 인심입니다. 저는 휴대폰으로 뭘 검색해보지 않아요. 다 물어봅니다. 사장님 여기 커피집 없는? 아, 감사합니다. 커피도 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. 커피 드시고 하세요. 네네, 안녕하세요. 왜 이래 힘이 없습니까, 팀장님?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이틀 연달아 좀 퇴원된 줄 많았더니 아, 카메라 의식 너무한다. 네, 그냥 말할게. 사장님, 네. 이거 입주 청소 업체마다 가격이 너무 다 다르던데 입주 청소 평균 가격이 어떻게 돼요? 내가 봤을 때 평당 11,000원에서 13,000원 사이인 것 같아. 그 11,000원, 13,000원보다 더 싸게는 안 돼요? 그래도 인력 구성만 갖출 수 있으면 평당 10,000원에도 진행은 가능해. 하지만 이런 구조는 오래 못 가. 왜냐하면 예를 들어 평당 10,000원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. 네. 그러면 24평을 들어간다 쳤을 때 평당 10,000원이면 24만 원인 거잖아. 그러면 대표 포함해서 3명이 들어갔어. 그래서 8만 원씩 가져가는 거잖아. 근데 또 어떤 대표가 직원들이랑 또 똑같이 돈을 가져가려고 하겠어. 그리고 중간에 밥값도 나갈 거고. 그러면 직원들은 평균 뭐 적으면 5만 원, 6만 원 가져가는 구조가 되고 대표는 적어도 10만 원은 가져갈 텐데 5만 원, 6만 원 받고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?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는. 기본 세제도 아껴야 되고 시간도 빨리 해야 그 비용이 상쇄되는 거니까 이미 마음도 대충 가게 돼 있어. 그러면 그 피해는 그대로 고객들이 보는 거거든. 네, 그냥 말할게. 근데 청소주는 다 공급 평수로 계산하잖아요. 네네. 근데 공급 평수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나도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고객들 입장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. 일단 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 막 발전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부동산 문서를 통해서 평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에 표기되어 있는 그 평수가 공급 평수로 다 되어 있었다고 난 기억을 하거든. 특히 지금처럼 고객이 직접 업체를 찾아서 거래하는 B2C 개념이 아니고 건설사에서 청소, 도급을 맡기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야. 그러면 이거는 B2B 형태란 말이야. 그래서 사실 그 업계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업체 입장에서도 사실 유리한 견적을 내는 게 당연한 거기도 하잖아. 어떻게 보면 다 밥벌이인데 나 또한 사실 공급 평수로 지금 견적을 내고 있고 결국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게 전용이냐 공급이냐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뭐 영화에도 비하인드는 있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게 전용이냐 공급이냐 이 기준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주변에도 전용으로 계산하시는데 평균 1.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받으신 사장님도 많이 계시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. 네, 그냥 말할게. 네, 하자 나무는 저희가 돈을 물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사실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긴 있어요. 이런 거 이거 봐보세요, 주인님. 이런 걸 이제 뜯어주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 입주 청소 전에 할 때 이걸 안 뜯은 거거든. 뜯어먹으면 깔끔하잖아. 네, 그냥 말할게. 사장님, 그러면 추가금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왜냐하면 모든 현장이 똑같은 컨디션은 아니거든. 그렇잖아. 고객 입장에서는 추가금이 나오는 건 알겠어. 근데 그 기준이 없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. 그렇잖아. 정리를 하자면 추가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오염도, 뭐 찌든 데, 곰팡이, 그다음 뭐 니코틴,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이 있거든. 뭐 발코니가 있다거나 대형 붙박이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알파루, 특히 이사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고
업체에서 좀 해야 되는 조금 올바른 태도는 그냥 솔직하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추가 요금을 받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고객님하고 소통을 조금 찐득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. 나도 사실 이 견적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. 네. 근데 그냥 말할게. 사장님이 생각하는 업체 선정 팁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? 딱 이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. 아까 말했던 추가 요금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. 그리고 청소 범위를 한번 보면 좋거든. 발코니까지 포함돼. 평당 13,000원에 뭐 30평이라고 하면 39만 원이잖아. 그런 반면에 평당 10,000원인 업체가 있어. 근데 발코니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. 그럼 사실 그 비용이 거기서 거기거든. 그 조건이라면 사실 나는 평당 13,000원 업체를 고를 것 같아. 왜냐하면 13,000원의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 인프라랑 10,000원인 인력 인프라는 사실 차이가 있거든. 5만원, 6만원 받는데 인력이 줄 수 있는 서비스하고 기본금 자체가 8만원, 9만원인 인력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는 사실 조금 나긴 해.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나는 13,000원 업체를 고르겠다라는 거고. 근데 나는 정말 기본적인 청소만 좀 원하고 비용이 정말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평당 10,000원 업체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 거 같아. 네. 근데 그냥 말할게. 지금 이거 펑건이거든요. 세차하시는 분들이 쓰는 건데 펑건을 뿌려두면 사실 막 흘러내리는 속도도 막 빠르지 않고 어느 정도 여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오염을 조금 뿌리는데 용이한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뿌려두고 그 다음에 걸레로 여러 번 닦는 방향으로 청소를 하는데 많이 찌는 데가 너무 많이 심하다. 그러면 이거를 조금 뿌려놓고 흡착될 수 있게끔 약품이 섞일 수 있게끔 좀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기스가 나지 않는 연질 수세미로 닦아준 다음에 걸레로 작업하기로 해. 이게 이 사이사이는 사실 닦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약품 처리해서 붓으로 먼지를 쓸어내리면 되는 거거든. 이렇게 닦으면 사실 사이사이 엄청 깨끗해져. 네. 봐봐, 이런 게 막 붙어있는 집들이 많을 거야. 근데 이런 거를 잘못되면 이 필름에 자국이 남거든. 하자가 생긴다고. 네. 이런 거 우리 같은 업체는 이런 스팀기가 있어서 이렇게 떼진단 말이야. 그럼 뭘로 하면 되냐면 집에 드라이기 있지. 그걸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떼면 돼. 다이소 가면 스티커 제거제가 있어. 그걸로 뿌려놓고 한 10초에서 15초 뒤에 이렇게 긁어내면 깔끔하게 뜯겨. 이러면 엄청 깨끗해지잖아. 이거 깨끗. 근데 여기를 빡빡 닦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윤활작용하는 기름이 발라져 있을 거거든. 그거를 다 닦아버리면 내가 윤활작용을 잘 못해. 그래서 다는 닦아주면 안 돼. 적당히. 이거 스팀은 왜 쏘는 거예요? 이게 보통 뭐 살균 처리를 한다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스팀이 높아봐야 뭐 150도에서 200도일 텐데 그 정도 온도로 여기 있는 균이 살균이 된다?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야. 내가 하는 이유는 이렇게 스팀으로 한번 불려두고 그 다음에 약품 처리를 해서 닦아냈을 때 훨씬 깨끗해. 이거 빼는 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. 봐봐. 요거를 움직이는 거 있어. 닫히고 열리고 그러면 요 홈이 있잖아. 이렇게 요거를 알맞게 딱 끼워. 그다음에 요 홈을 닫아주면 돼. 반시계 그러면 닫히잖아. 근데 그냥 말할게. 뭐 떨어지지 위에서. 네. 이게 선생님 깨끗해 보여도 이렇게 뭐가 묻어있다. 하이.